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던 기쁜 소식. 부산 금정 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전해드렸죠. 원래는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준비를 하는 와중에 전격 단일화 소식이 들렸어요. 원래 제가 준비하던 거는 단일화 꼭 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전격 단일화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한시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요, 단일화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참 조마조마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일 정도라도 제발 좀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가서 유세를 한다는 것이고, 두 분이 날 맞춰서 갔다는 것은 단일화 협의에 뭔가 진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렵겠지만 내일은 뭔가 소식이 들리지 않겠나 했었는데 소식이 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단일화 꼭 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준비하다가 급하게 바꿔서 속보 듣고 바꾼 주제, 부산 금정 재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전격 합의, 두 번째 주제로 전해드립니다. 정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요,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후보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후보 단일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참 뭐라 말하기 어려운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 금정은요, 국힘당 지지세가 무척 강한 곳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힘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이기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바람을 타면 가능하죠. 근데 그 바람을 일으키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단일화였습니다. 근데 단일화가 그래서 늦어지는 건 둘째치고 자칫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게 호남 쪽 선거에서 시작된 갈등이 이 부산 쪽으로까지 옮겨 붙으면서 이게 진행되는 내용들이 큰일 났다 싶을 정도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렸죠. 아시다시피 양쪽에서 고소고발전도 진행이 되면서 이거 안 되나 보다, 어떡하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적어도 부산 금정에서는 꼭 단일화돼야 되는데, 단일화돼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부산 금정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지더라도 정말 표 차이를 확 줄일 수만 있다면, 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 검찰 독재 정권을 깨부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돼야 되는데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 오전에 출정식을 했습니다만 오후 무렵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지어 한동훈까지 부산 금정에 와가지고 유세를 합니다. 한동훈은 그거겠지. 지금 재보궐선거에서 진다거나 이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경우에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동훈이 한 게 사실상 내부 총질이었거든요. 물론 지가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가 여기서 표를 얻으려면, 지지세를 얻으려면은 현장에 가서, 이 선거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이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야 한동훈이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김건희 넌 뭐냐 요런 이게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얘가 맞상대를 하면서 좀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3명의 당대표가 부산 금정으로 몰려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저로서는 당장 중요한 게 이 단일화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 당대표가 금정에 모여가지고 이 선거 유세를 한다는 소식이 그닥 반갑게만은 여겨지진 않았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이러다가 단일화가 무산되는 게 아닌가. 걱정, 대걱정을 했었는데, 예, 결국에 단일화가 됐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부산 유세를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게 뭔가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 단일화가 될 것 같다. 단일화가 시작된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부터 막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오후 6시쯤에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에 민주당과 혁신당이 단일화 나선다라는 보도가 부산 쪽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부산 쪽, 그 다음에 경향신문 이쪽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야, 이 뭔가 되나 보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갔다더니 뭔가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야, 이왕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 같으니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방송을 해야겠다. 단일화 꼭 필요하다. 이런 방송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던 겁니다. 요거 때문에.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 분위기가 급 반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조국 대표가 SNS에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계속해서 단일화를 촉구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죠. 고소고발전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고소고발 취하해야 된다. 혁신당 측에서 먼저 풀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늦어도 10월 7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날인 10월 10일 이전에는 무조건 단일화해야 한다. 라고까지 이렇게 공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하죠. 단일화가 안 된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라고 하면서 계속 단일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공격적인 이런 입장은 아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졌어요. 계속 높아지면서 감정 대립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자제론도 막 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분위기는 내부의 이런 얘기들을 쉽게 외부로 표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혁신당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이런 의견 개진은 못했으나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전이 된 것으로 압니다.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움직였고요. 자, 단일화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단일화 제안이 나오자마자 조국 대표가 받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협의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조마조마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던 그 와중에 이 단일화를 위한 움직임이 물밑에서 엄청 긴박하게 흘러갔던 거죠. 긴박한 이 흐름이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시쯤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부산 금정 전격 단일화 합의.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제.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오늘이네요. 이제 토론회, 유튜브를 통해서 토론회를 한 직후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야, 제가 이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기사가요, 9시 59분에 나갔어요. 첫 보도가 됐고요. 제가 본 게 10시 7분이었으니까 정말 방송 들어오기 직전이었던 거죠. 보통 그 시간쯤 되면 제가 방송 준비를 마무리 짓기 시작할 때였는데 딱 뜨는 걸 보고 너무너무 제가 기뻤습니다.
어, 사실 단일화 방식이라는 게 별게 있겠습니까? 두 후보를 놓고 나란히 놓고 후보의 자질을 검증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는 거, 그리고 여론조사는 보통 3곳 이상을 하고 어느 정도 표 차이가 나면은 그냥 단일화 하는 걸로 하자. 그럼 어느 표 정도 이하가 되면은 한 번 더 토론회를 하고 뭐 단일화 하자. 뭐 이런 결과 나오잖아요. 보통 이런 흐름대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차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죠. 네, 이 합의가 오늘 오후 아마 저녁 무렵에 된 것 같습니다. 자,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요거예요. 자, 부산 보궐선거 운동 첫날인 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김경지 후보와 류재성 후보가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가지고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라고 발표. 예, 그렇습니다. 합의가 된 겁니다. 일단 한시름 났어요. 한시름 났어요.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산 금정 지역구는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죠. 지금 여론조사 한 거를 뒤져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론조사 한 걸 보면은 단일화만 하면은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번에 이겨야겠죠.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되는 경우에 46%대 39.5%, 그러니까 7% 이상 민주진보 진영이 이기는 걸로 나왔고요. 류재성 후보가 하는 경우에도 2% 가까이 표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단일화되든 간에, 누구로 단일화되든 간에 일단 단일화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부산 금정 지역구가 단일화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곳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아시다시피 부산 금정 지역구는 오랫동안 국힘당의 텃밭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든, 아니 부산시장 선거를 하든,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항상 국힘당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국힘당 쪽이 한 50% 나오고요. 민주당이 한 3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구청장이 배출이 됩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 이 국힘당 쪽에서 이게 좀 분열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큰 도움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산 금정 지역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가 이 동네거든요. 이번에 그 여야 당 대표들이 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찾았다고 하는 데가 부산 금정구 서동의 미로시장이잖아요. 제가 그 미로시장 네, 어릴 때 맨날 돌아다녔던 데예요. 놀이터예요, 놀이터. 그 미로시장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씩씩 웃었습니다. 서동시장, 뭐 미로시장인지 서동시장인지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곳인데, 아무튼 여기가 쉬운 데는 아니에요. 그 과거에 그 김영삼이 부산 지역이나 뭐 경남 지역이나 어쨌든 PK 지역을 휩쓸고 있을 때, 그러니까 김영삼이 뜨면은 뭐 부산 경남 지역의 선거는 끝장 뭐 끝나버리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자, 그때에도 딱 한 군데만큼은 김영삼이 아니라 당시 민정당을 찍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금정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부산의 15개 지역구 가운데 딱 한 군데에서 당시 민정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김진재인가 하는 사람이었고요. 뭐 동일 고무벨트 우리나라에서 굴러다니는 차량에 뭐 각종 벨트 있잖아요. 펜벨트라든지 타이밍 벨트. 요거는 대부분 다 이 동일 고무벨트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동일 고무벨트 사장이 김진재라는 사람이었는데, 예, 이 김진재가 휩쓸고 있는 데가 바로 그게 부산 금정구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 아들이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당선되기도 했어요. 걔가 김세연 의원이고요. 이 사람이 재선인가 삼선인가까지 했었죠. 김세연 후보는 지금도요, 국힘당 쪽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금정구가 쉽지 않은 동네라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한다고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론조사는 이렇게 이기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국힘당이 이기는 선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화학적 결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단순히 단일화 돼가지고 표를 합친다거나 후보를 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쪽 후보가 됐던 이 상대방 후보의 지지자들도 단일화된 후보한테 정말 기꺼이 표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화학적 결합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길까 말까예요. 만약에 이긴다면요, 이 문제 이거 장난 아닐 겁니다. 말 그대로 한동훈은 날아가는 거고요. 윤석열도요,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건희는 말할 것도 없지. 졌다면 누구 때문에 진 거냐? 김건희 때문에 진 거야. 졌다면 왜 졌다? 윤석열 때문에 진 거야. 한동훈이 물론 희생양이 돼가지고 온팡 뒤집어 쓰고 쫓겨나겠지만, 아무튼 이건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고친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마당에 이 선거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말 그대로 뚝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도 아슬아슬 버티고 있는 국힘당 윤석열의 지지세가 어느 순간 일순간에 툭 터져버리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 단초가 될 겁니다. 그것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이것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부산 금정구 선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적어도 둘 중 하나는 국회 통과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한동훈 역시도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겠다라고,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시킬지 말지 아직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것 같죠. 말을 안 해. 김건희 특검법 얘기는 하는데.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선거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그것이 단순히 구청장 하나 바꾸는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흐름을 왕창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선거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립니다. 뭐가 필요하다?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고, 이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분탕질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번 이 재보궐선거 진행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갈등이 불거집니다. 그 결과 고소고발전까지 이루어져요.
아니 어떻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 고소고발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 아니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게 우리끼리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한테, 경찰한테 이 사건의 이 잘잘못을 가려달라,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중간에 끼어서 생기지 않아도 될 감정적인 갈등을 유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일, 물론 기분은 나쁘지만 넘어가도 될 일을 꼭 집어가지고 이걸 갈등으로 비화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때문에 문제가 되게 심각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남 영광에서 끝났어야 될 일이 부산 금정으로 옮겨 붙기도 하고요. 부산 금정에서 끝났어야 될 일이 곡성으로 번지기도 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대로 단일화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단일화 이번에 잘못되면은 안 되면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당 모두 후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잘잘못 가리기, 시시비비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향후 이 갈등 구조가 더 심각해질 거다. 더 나아가서는 대선이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죠. 원래대로 하자면 2027년에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 분위기로는 내년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년에 대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 구청장 선거 때문에 군수 선거 때문에 갈등이 불거지고 이걸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대선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단일화 되겠죠. 하지만 이 갈등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감정 문제 해소가 안 되면은 0.7%가 딴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0.3%, 0.4%가 딴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고. 우리 지난번 대선 때 봤잖아요. 0.7% 차이로 졌는데 만약에 0.4%만 우리 쪽으로 넘어왔었어도 우리가 이기는 거였단 말이야. 그리고 당시 정의당이 분탕질한 것까지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칠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말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네.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야 되고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정의 골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탕질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일화 과정에서 또 분탕질을 치려는 사람들이 지금 보여요. 이 분탕질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산이라는 데서 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서 상대방 후보한테 정말 기꺼이 표를 단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도 우리가 참 이게 솔직히 되게 불안하거든요. 지금 너무 멀리 왔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요. 이제라도 분탕질을 막고 이 분탕질은 우리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